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튼 회복하십시오. 예, 6월 6일 현충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현충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메시지의 길이는 전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짧았지만 강도는 훨씬 더 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향해 이렇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오늘 현충일 추념식인데요. 윤 대통령 메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세계 평화 위협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출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특히 첫 번째요, 이현정 의원님. 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 네. 이런 표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썼어요. 참 오래간만에 듣는 공산 세력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70년대에는 뭐 우리가 많이 쓰던 용어인데 90년대 들어서 중국과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고요. 적으로 이제 개방과 개혁을 하면서 사실상 공산당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없어졌죠. 거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고. 근데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6.25를 빗대면서 공산 세력의 침략을 했었을까? 아시겠지만 6.25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당시 중공과 소련의 어떤 그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과거의 어떤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자면 사실 이제 지금 푸틴과 시진핑 체제가 보면 과거로 굉장히 회귀하는 체제거든요. 즉 1인 독재 체제로 회귀를 하면서 과거 중공과 어떤 소련이 가졌던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변화된 국제 환경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즉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 3자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어떤 이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전히 북중러는 공산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 세력이 예전과 성격이 달리 이제는 뭔가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라도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즉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민주 세력 여기에 대항하는 공산 세력으로서의 어떤 이분법적 어떤 개념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즉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변화에 맞서서 이런 공산 세력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예전의 용어였지만 그러나 현재적 의미에서의 공산 세력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도 공산 세력, 뭐 공산당의 세력 혹은 침략 이런 단어를 꽤 대통령의 입으로서는 처음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당시 민주당의 공세를 받긴 했습니다만 선제 타격,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사실 취임 이후에 여러 안보 관련 메시지는 수위가 꽤 있기 때문에 6.25는 공산 세력의 침략이다. 추념사를 전임 대통령의 메시지에 비해서 조금 줄이고 메시지 강도를 높였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산 세력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6월 6일이 현충일로 국가 기념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현충원에 안장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그 대통령 언급에 나옵니다만 일제 시대에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한 계시고요. 그리고 6.25 때를 가장 핵심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이 계시고 예. 그리고 월남 파병을 위해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제로부터 독립운동하신 분들과 6.25로부터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아낸 분들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고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현충원에 있는 우리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오히려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현충일 기념식에 북한이라는 단어 6.25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왜? 현충원에서 현충일을 기념하고 호국 영령을 기리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데 가장 중요한 6.25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공산 세력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예. 본래 호국 보훈의 달에 6월 6일 현충일이 갖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기에 특히나 어제 당장 북한이 8발의 또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3차례 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들어서 10몇 차례를 계속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북한의 현실적인 지금 도발, 그다음에 군사적인 위협 여기에 대해서 현충일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가장 정확하게 북한의 근본적인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이 호국 영령들이 정말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지켜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안보 능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 더요, 김 교수님. 네. 그러면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 뭐 이른바 킬체인이든 네네. 북한에 대응하는 미사일 체계도 뭔가 더욱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에 상응 조치를 다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그럼 동시에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6일 현충일이라는 것이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2022년 6월 6일이라는 지금의 오늘의 대한민국 정세를 반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연초부터 계속 북한이 지속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이 미사일, 특히 핵미사일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8발을 북한이 4군데에서 쏘아 올렸단 말입니다. 이제 이게 분석에 나옵니다만 한 군데를 향해서 4군데 서로 다른 곳에서 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갖고 있는 그 삼축 체제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사실 무력화시키기 위한 과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를 쏘아 올리를 막는 거하고 한 군데가 아니라 4군데에서 동시에 그러게요. 쐈을 때 막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작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도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안해서 실질적 안보 능력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